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가족들 대부분이 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종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쯤부터였어요. 그 종교 건물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특별히 말을 건다거나 해를 끼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할 정도로 우리 집 앞을 자주 오가고 아무렇지 않게 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담배꽁초는 우리 집 담장 안쪽으로 날아들었죠. 어떤 건 아직 불이 붙어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대놓고 우리 집 벽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남자를 CCTV에서 보게 됐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요.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이 모든 행동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해서 등장하는 몇몇 얼굴들이었다는 거예요. 2023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기고 있었어요.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죠. 처음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누가 돌아다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다음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차량 터리를 시도했던 걸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가 대낮에 우리 집 앞 골목에서 혼자 저를 보고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 순간이 너무 낯설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건 분명히 저를 향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후 종교 건물 난간 위에서 같은 얼굴의 아이를 다시 봤어요.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 아이가 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도 아무 일 없던 듯 웃고 있는 얼굴을 보자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였을 거예요. 2023년 봄부터 여름까지 몇몇 밤마다 종교 건물에서 우리 집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누가 손전등이라도 떨어뜨린 건가 싶었는데 그건 너무 반복적이고 방향이 너무 정확히 우리 집이었어요. 특히 CCTV 설치 위치 쪽을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비추는 게 아니라 일부러 깜빡이게 하거나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CCTV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에 민감해졌고 매일 밤마다 모니터를 켜고 지켜보는 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2023년 4월 15일 새벽 CCTV를 확인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종교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하나가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우리 집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담배꽁초엔 아직 불이 붙어 있었고 그 불꽃이 CCTV 화면에도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설마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또 불붙은 담배가 공중을 가르며 우리 집 방향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다른 주민의 지붕 위로, 또 한 번은 우리 집 가족 차량의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차량은 부모님의 소유였고 아침에 영상을 보여드리자 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종교 건물에 찾아가 항의하셨습니다. 그쪽 부모는 우리 애가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했대요.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리고 피해 보상을 원하냐는 저의 물음에 부모님은 차에 큰 손상은 없으니 됐다고 하셨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무시와 방치였고 그 뿌리는 그 건물 전체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그들은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반성은커녕 더 뻔뻔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떤 날은 위층에서 누군가 아이를 말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방치했고 그 아이들은 그 틈에서 더 대담해졌고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플래시와 담배 사건 이후 저는 어느 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건물에서 밤마다 플래시로 우리 집을 향해 조명을 비추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건물에 들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경고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또 CCTV를 확인하던 중 경고받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를 향해 VB 사인을 하며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새벽에 우리 집을 향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고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건 넌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쯤 되자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좀 그만 봐. CCTV 확인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도 요즘은 예전보다 조용하잖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만 조용해졌을 뿐 언제든 다시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들을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얘네는 절대 안 변한다는 확신.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이 문제를 나만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 저는 종교 건물의 옥상 모습, 플래시 조준, 담배 투척, V사인, 노상방뇨 장면까지 전부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기록, 경찰 신고 번호, 구청 접수 내역까지 다 남겨두었고 몇몇 장면은 파일로 편집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혹시 종교 건물 근처에서 이상한 일 겪으신 분 계신가요? 놀랍게도 댓글은 꽤 달렸습니다. 우리 집 차에도 담배꽁초 떨어진 적 있어요. 자꾸 이상한 종교 문구 인쇄물이 문 앞에 있어요. 밤마다 사람들이 쿵쾅대서 잠을 설쳐요. 그건 제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집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고 공동민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교육청과 구청, 경찰서에 공동 제출했고 일부 지역 의원실에도 알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하리만큼 그 건물은 조용해졌습니다. 옥상에 올라오는 인물도 보이지 않았고 골목의 담배꽁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불빛도 더 이상 우리 창문을 겨누지 않았고 무단으로 머무르던 사람들의 그림자도 사라졌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내부에서 제재가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보낸 서류 덕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당신도 같은 일을 겪고 있진 않나요? 이건 단순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는 순간 그들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알리세요. 나누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